아가야, 이번 굴비는 아주 잘 익은 것 같구나. 어서 다오. 세상에 이런 팔자 좋은 강아지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이 강아지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수철 아비가 간다! 효부라 소문난 며느리가 매일 밤 강아지 붙잡고 통곡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이름 그대로 평생을 어질게만 살아온 김노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기 주머니에 엽전 한 푼이 생기면 제 입에 넣기보다 배고픈 이웃에게 먼저 건네는 분이었지요. 농사일도 남보다 서툴렀지만 남의 집 농사일에 제 일처럼 발 벗고 나서는 통에 마을 사람 치고 김노인에게 빚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좀 쉬세요. 왜 남의 집 담벼락을 고쳐주고 계세요? 외아들 수철이 걱정스레 물으면 김노인은 그저 허허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별거냐. 서로 어깨 빌려주고 사는 게 인생이지. 수철아, 너도 이 다음에 아비 없더라도 너무 영악하게 살지 마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수철 또한 아버지를 쏙 빼닮아 근면 성실하고 효심이 깊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며느리 또한 시아버지를 친부모처럼 모셨지요. 비록 고기 반찬 하나 올리기 힘든 밥상이었지만 세 식구는 툇마루에 앉아 보름달을 보며 웃음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생 병치레 한 번 없던 김노인이 밭일하다 말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아들 내외는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의원을 불렀고 비싼 약재를 구하기 위해 하나뿐인 소까지 팔았습니다. 아버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가 더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며느리는 밤마다 정한 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정신이 가물가물한 와중에도 김노인은 곁에서 눈물을 훔치는 아들 내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철아, 너희들 고생시켜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나는 참 행복했다.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김노인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부모가 돌아가신 듯 곡소리를 내며 슬퍼했지요. 아들 수철은 아버지를 산비탈 양지 바른 곳에 정성껏 모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들 내외 앞에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약값을 대느라 진 빚과 농사를 망친 슬픔 속에서 수철은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텅 빈 툇마루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육신을 벗어던진 김노인의 영혼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육신의 고통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김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방금까지 아들 수철의 울음소리가 들리던 방 안이 아니었습니다. 발밑으로는 은하수 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끝없는 다리가 놓여 있었고 그 너머로 눈이 부시게 하얀 궁궐이 보였지요. 허허, 여기가 말로만 듣던 저승길인가 보구나. 김노인은 평생 남에게 해끼친 적 없으니 무서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겨진 아들 내외가 끼니는 거르지 않을지 제 장례 치르느라 진 빚은 어떻게 갚을지 걱정뿐이었죠. 한참을 걷다 보니 거대한 황금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엔 위험 있는 모습의 옥황상제가 수많은 신선에 둘러싸여 앉아 계셨습니다. 김만춘, 너는 평생 제 몸보다 남을 더 아꼈으니
그 공덕이 가상하다. 여기 환생을 기다리는 표가 2개 남았구나. 하나는 천석군 부잣집의 귀한 아들로 태어날 표이고 다른 하나는 장터 귀퉁이의 강아지로 태어날 표다. 내가 먼저 골라보아라. 그때였습니다. 김노인 옆에서 사들사들 떨며 울고 있던 젊은 영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찍 요절한 듯 보이는 그 청년은 부잣집 아들 표를 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김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노인은 결심한 듯 옥황상제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제님, 저는 저 강아지 표면 충분합니다. 평생을 사람으로 치열하게 살았으니 이제는 짐승이 되어 산천 구경이나 하며 속 편히 살고 싶구먼요. 김노인은 허허 웃으며 부잣집 아들 표를 청년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주변의 신선들이 혀를 차며 말렸지만 김노인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제의 손짓 한 번에 김노인의 영혼은 눈부신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거대하고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고 모든 사물은 흑백과 회색빛으로 보였지요. 김노인은 어느 장터 할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유, 요놈, 꼬물꼬물한 게 참 예쁘기도 하지. 날이 추운데 떨지 마라. 할머니는 두툼한 솜잎을 조각으로 김노인을 정성껏 감싸주었습니다. 김노인은 자신이 개가 되었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신기하게도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평생을 괴롭히던 지독한 천식도 쑤시던 허리 통증도 사라졌지요. 할머니가 챙겨주는 따뜻한 죽을 얻어먹고 햇볕이 잘 드는 툇마루 아래 누워있으니 그야말로 팔자 좋은 강아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 어차피 죽은 목숨인데 이렇게 속 편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수철이 놈도 잘 살겠지. 하지만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질수록 가슴 한구석에서 잊히지 않는 기억들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 수철이가 장례식장에서 꺼이꺼이 울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며느리가 제 약값을 대느라 은비녀를 팔며 돌아서던 그 가녀린 뒷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아니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 착해 빠진 놈들, 사기치기 딱 좋은 놈들인데 내가 없으면 누가 그 놈들을 지켜준단 말이냐. 분명계로 환생하며 전생의 기억을 다 잊어야 했거늘 평생을 자식 생각만 하며 살았던 그 지독한 부성애 때문이었을까요? 김노인의 머릿속에는 아들 내외가 살던 집의 위치와 그들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수철아, 아비가 간다. 김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짖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아이고 우리 복실이 기운도 좋네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만 김노인의 마음은 이미 수백 리길 넘어 고향 집 마당에 가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달 밝은 밤 김노인은 할머니의 따뜻한 품을 뒤로하고 몰래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오직 코끝에 남은 아들의 땀 냄새와 기억 속의 길을 더듬으며 작은 네 발로 긴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우리 아버님. 아니, 강아지 복실이의 눈물겨운 집 찾아 산말리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장터를 빠져나온 강아지, 아니, 김노인의 영혼이 깃든 이 작은 생명에게 세상은 너무나 거대하고 험난했습니다. 사람의 걸음으로는 하루면 갈 길이었지만 짧은 네 발로는 고개 하나 넘는 것조차 목숨을 건 도전이었지요. 산사나무 가시에 찔려 발바닥에서는 피가 났고 밤이면 산짐승의 울음소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웅덩이 물로 배를 채우고 잠은 차가운 바위 틈새에서 잤지요. 오직 머릿속에는
하나뿐인 아들 수철의 얼굴만 가득했습니다. 수철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비가 간다. 너희들끼리 울고 있을 생각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그렇게 꼬박 사흘 밤낮을 걸었을까요? 멀리서 익숙한 굴뚝 연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손수 고쳤던 삐딱한 담벼락, 그리고 마당 귀퉁이에 심어두었던 감나무. 틀림없는 고향 집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니 아들 수철이 멍하니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옷은 해져서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팠지요. 김노인은 반가운 마음에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수철아, 나다. 내 애비가 돌아왔다. 김노인은 아들의 가랑이 사이를 파고들며 꼬리가 떨어져라 흔들고 아들의 투박한 손을 하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허, 이놈 봐라. 어디서 온 강아지길래 이렇게 사람을 반긴 후. 수철은 낯선 강아지의 등장에 당황한 듯 몸을 피했습니다. 김노인은 속이 터질 지경이었죠. 이놈아, 나라고 오나. 내 아비 김만춘이란 말이다.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저 가냘픈 강아지 짖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며느리 역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임자, 이 강아지 좀 보게.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우리 집에 굴러 들어왔네. 발바닥이 다 터진 걸 보니 멀리서 온 모양이야. 며느리는 가련한 강아지의 몰골을 보더니 얼른 따뜻한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쓰시던 낡은 밥그릇에 남은 죽을 조금 덜어주었지요. 김노인은 그 밥그릇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내 며느리, 너밖에 없구나. 이 밥그릇을 기억해주다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며느리의 그 마음이 고마워 김노인은 죽을 싹싹 비워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생전에 낮잠을 주무시던 툇마루 밑, 딱 그 자리에 배를 깔고 누웠습니다. 수철은 그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허허, 요놈 봐라.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꼭 아버님 계시던 자리에 눕네. 눈매도 어딘가 아버님을 닮은 것 같고. 그러게 말이에요. 이 녀석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주려나 봐요. 이름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라고 장수라고 부를까요? 김노인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장수, 그래, 그거 좋구나. 내가 비록 개로 안생했지만 이번엔 장수하면서 너희들 끝까지 지켜주마. 하지만 감동도 잠시 김노인의 눈에 아들 내외의 초라한 살림살이가 들어왔습니다. 곳간은 비어있고 마당 한쪽에는 빚쟁이들이 들이닥친 흔적인지 장독대가 깨져 있었지요.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내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의 몸이나 내 자식들 눈에 다시는 눈물 나지 않게 하리라. 오 광상제님, 저에게 이 발바닥을 주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날 밤 장수라는 새 이름을 얻은 김노인은 아들의 신발을 품에 안고 다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장수라는 이름으로 살게 된 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버님은 강아지 몸에 완벽히 적응했지요. 하지만 마음 편히 꼬리만 흔들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악질 고리대 금업자이자 욕심쟁이로 소문난 박첨지가 아들 수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복의 수철이 자네 아버님 약값으로 빌려간 돈 말일세. 이번 달까지 못 갚으면 이 집이랑 뒷산 논댁이라도 내놓아야겠네. 내 마음이 아프지만 법이 그렇지 않은가. 박첨지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수철은 고개를 숙인 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첨지 어르신. 하며 빌 뿐이었죠. 그 모습을 담벼락 밑에서 지켜보던 장수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이런 고약한 놈을 봤나? 내가 생전에 저놈 집주분 고쳐줄 때만 해도 고맙다고 넙죽 절하던 놈이 이제 와서 내 자식 살기를 막아? 장수는 멍멍, 컹컹 하며 박첨지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놈아, 내 놈이 숨겨둔 장부가 어디 있는지 내가 다 안다. 하고 외치고 싶었지만 소용없었죠. 박첨지는 이 개새끼가 어디서 하며 발길질을 하려 했고 수철은 오히려 장수를 품에 안으며 사과했습니다. 장수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말은 못해도 내 놈의 죄는 세상 천지에 다 까발려주마. 그날 밤 장수는 날렵한 강아지의 몸을 이용해 박첨지의 집으로 잠입했습니다. 개코는 역시 명불허전이었지요. 박첨지의 서재 구석, 쾌쾌한 먼지 냄새 사이로 은밀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님은 생전에 박첨지가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부풀려 적던 이중 장부를 어디 숨기는지 얼핏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장수는 날카로운 이빨로 마룻바닥 틈새를 긁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비리 장부를 입에 물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아들에게 전달하느냐였죠.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또가 민정을 살피러 마을을 지날 때였습니다. 장수는 길목에 서 있다가 사또의 가마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가마꾼들이 놀라 멈춰 섰고 사또가 머리를 내밀었지요. 장수는 사또의 신발 앞에 장부를 툭 던지고는 수철의 집 방향을 향해 애처롭게 짖었습니다. 요 영특한 강아지가 내게 무엇을 전하려는 모양이구나. 이 장부가 무엇이냐? 사또가 장부를 펼치자 박첨지의 온갖 수탈과 세금 포탈 기록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사또는 즉시 관아 포졸들을 풀어 박첨지를 잡아들였고 억울하게 땅을 뺏길 뻔한 수철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의 빚은 모두 무효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수는 아버님만 알고 있던 비밀을 하나 더 꺼내기로 했습니다. 산기슭 낡은 소나무 아래 아버님이 젊은 시절 혹시 모를 환란을 대비해 묻어두었던 낡은 단지 하나가 있었지요. 장수는 수철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산으로 이끌었습니다. 장수야, 왜 자꾸 산으로 가자고 그래? 할 일이 태산인데. 수철은 투덜대면서도 장수를 따라갔습니다. 장수는 소나무 아래를 필사적으로 앞발로 파헤쳤습니다. 수철이 이상하게 여겨 삽을 가져와 파보자 그곳엔 누렇게 빛바랜 엽전 꾸러미와 함께 은괴 몇 덩이가 든 단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여기에. 이건 아버님 필체가 아니냐. 단지 안에는 내 아들 수철아, 혹여 내가 없더라도 이 돈으로 며느리와 배 골치 말고 살거라라고 적힌 낡은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철은 단지를 끌어안고 아버님의 산소를 향해 통곡했습니다. 장수는 그 옆에서 아들의 손을 핥아주며 속으로 허허 웃었습니다. 이제야 좀 발뻗고 자겠구나. 이 아비가 개가 되어서도 너희를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더냐? 박첨지의 응징과 아버님이 숨겨두신 유산 덕분에 수철이네 집안은 그야말로 몰라보게 일어섰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논밭을 되찾은 것은 물론이고 정직하고 성실한 수철의 성품을 눈여겨본 고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일을 맡긴 덕분에 살림은 날로 번창했지요. 하지만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장수였지요. 수철과 며느리는 이제 장수를 단순한 강아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장수야, 오늘은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굴비살을 좀 발라왔다. 어서 먹으렴. 며느리는 끼니 때마다 장수의 밥그릇에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장수는 속으로 허허 웃으며 생각했지요. 사람으로 살 때보다 대접이 더 좋구나. 며느리야, 고맙다. 내가 생전에 굴비 좋아한 걸 기억하고 이렇게 챙겨주느냐? 장수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고소한 굴비 맛을 만끽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철에게도 예쁜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손주 녀석의 든든한 보디가드 역할까지 자처했지요. 아기가 마당에서 놀다 넘어질라 치면 얼른 달려가 몸으로 받쳐주고 낯선 사람이 대문 근처만 얼쩡거려도 늠름하게 지저대며 집안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장수를 보며 저 집 강아지는 전생의 장군이었나 봐. 영특하기가 사람 뺨치네. 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장수는 가끔 툇마루에 누워 낮잠을 자다가도 아버님이 생전에 앉아 계시던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수철의 눈빛을 읽어내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장수는 슬그머니 다가가 아들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수철아, 나 여기 있다. 내 아비 여기 이렇게 내 곁에 있어. 그러니 너무 그리워하지 마라. 수철은 장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문득문득 신기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장수의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돌아가신 아버님의 인자한 눈빛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죠. 어느덧 집안은 더 넉넉해졌고 아들 내외는 마을에서 소문난 효자 효부이자 덕망 있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장수도 이제 나이가 들어 털끝이 희끗희끗해졌지만 예전처럼 아프거나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옥황상제님이 주신 건강한 몸 덕분인지 아니면 아들 내외가 주는 지극한 사랑 덕분인지 장수는 여전히 쌩쌩하게 마당을 누볐습니다. 해질녘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앉아 밥을 먹을 때면 장수는 그들 곁에 듬직하게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봅니다. 비록 말은 못하는 짐승의 몸이라도 내 자식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실컷 듣고 따뜻한 손길을 매일 느낄 수 있으니 이보다 더한 극락이 어디 있을까요? 김노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옥황상제님, 그때 제 선택이 정말 옳았습니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부자로 사는 것보다 내 자식 곁에서 이렇게 함께 늙어가는 지금이 100배, 1000배는 더 행복하구먼요. 장수는 오늘도 만족스러운 듯 코를 킁킁거리며 아들의 신발 옆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아들 내외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강아지 아버님의 평화로운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우리는 흔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다음 생에는 대단한 무언가로 태어나길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인공인 김 노인에게 가장 큰 행복은 대단한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자식 곁에서 꼬리를 흔들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곁을 지켜주는 작은 생명들도 전생에 우리와 깊은 인연이 닿아 다시 찾아온 소중한 누군가일지도 모릅니다. 여유롭지는 않아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라면 그곳이 바로 명당이다.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 그리고 소중한 반려동물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더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마당, 우리 집 거실에 이미 와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청월 달빛 야담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사랑 가득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다음 야담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